그 시험, 워크북을 드린 것은 그 안에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문장 암기로 빈 칸이 나가 있지만 그 바로 옆에 해석이 있으니까 해석을 먼저 하시고 그 해석을 가지고 영작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냥 빈 칸을 굳이 채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영작을 그냥 하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시험은 영작으로 해야 대비가 가장 확실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celebration, 그죠? 대부분의 축제죠, 축제. 축하 행사, celebrate, 축하, 대다수의 축하 행사에서는 축하 행사는 cannot be held. 수동태는 늘 눈여겨보시고요. 열리다.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없이는. 이게 이중부정을 쓰면은, 이중부정을 이렇게 쓰면은, 이게 있어야지만 열릴 수 있습니다. can be held, 그죠? with food죠. food가 있어야지만 열립니다의 뜻이니까. 이중부정은 긍정이니까. 좀 더 강하게 표현된 거니까. 그래서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이는 열리지가 않고요. 문장이 이렇게 다 끝난 상황이죠. 지금 문장이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다 끝났죠. 수동태로 문장, 완전한 문장 끝났죠. 수동태니까, 그죠? held가, hold가 개최하다라는 삼형식이니까 수동태를 쓰고 나면 전치사 명사 끼고 나면 여기까지 문장이 다, 여기도 완전, 여기까지도 완전이죠. 완전한 문장이 다 끝났으니까 그 뒤에는 명사가 와요, 안 와요? 나는 오늘 영어를 배웠다. 승엽. 는 안 쓰죠. 명사는 완전한 문장 뒤에 절대로 안 옵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끼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뒤에는 수식어구 자리란 소리예요. 붙일 거 같으면 수식어구를 붙여라. 쉽게 말하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를 붙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whether가 왔어요. 그러면 얘를 의문문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사절로 볼 수 있어요. whether가 명사절로 가면 whether가 명사가 오는 자리에 가 있으면, 그러니까 주어, 동사, 주어, 목적어, 보어 또는 전치사 뒤로 가면 얘가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yes, no, yes, no. 이거냐 저거냐를 물어보는 의문문이에요. 명사 자리의 that은 평서문이고 둘 다 문장은 완전한 문장, 여기도 완전한 문장. 맞아요? 명사 자리에 있을 때는 얘 whether는 의문문에 쓰고 얘는 평서문에 써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 whether는 if로 바꾸죠. 이게 만약에 목적어 자리라면. 주어 자리일 때는 못 쓰고 주어 자리에서는 안 되고 이건 그때는 if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때 명사 자리의 if는 의문문이니까. 정리됐어요? 그렇다면 얘는 뭘로 해석해야 되냐고. 지금 수식어구 자리인데 명사 자리가 아닌데 뭘로 해석해야 돼요? 뭐뭐인지 아닌지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건 의문문이 아닙니다. 뒤에는 상관없이입니다. 상관없이.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no matter, 이거든 저거든에 상관없이 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로 바꾼다는 소리는 아니고 이 해석이라고. regardless예요. regardless of죠. 뭐뭐에 상관없이 이 개념이, 물론 이걸로 바꾼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거이든 저거이든 간에 상관없이라고 해석해요. 그때는. 왜? 이 자리가 부사 자리니까. 수식어구 자리니까. 명사 자리일 때는 문장의 주요 성분 자리니까. 해석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늘 이 개념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영작하실 때 늘 이 개념을 생각하세요. 투부정사 해석 어떻게 하죠? when은 해석이 뭐죠? when의 해석은 뭐예요? 투부정사 해석 어떻게 해요? 투부정사 해석 어떻게 해요? 모르죠? 그러면 when은 해석 어떻게 해요? 모르죠? 다 뭐에 따라 달라지니까. when은 해석 어떻게 해요? 해석 모르죠? 이게 명사 자리에 있냐, 부사 자리에 있냐,
형용사 자리에 있느냐, 그 문장이 쓰인 어순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whether도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자리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 이 얘기예요, 지금. 정해놓지 마세요. 투부정사는 다 달라요, 해석이. when도 해석이 명사일 때, 부사일 때, 형용사 자리일 때 해석 다 달라요. whether 명사 자리일 때, 부사 자리일 때, 물론 형용사는 없지만 명사 자리일 때, 부사 자리일 때 해석이 다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해놓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앞에서부터 끊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안 읽고. 앞에서부터 끊어야 내가 이 자리가 뭔 자리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이것만 딱 보고 선생님 이거 해석 뭡니까? 물론 콤마가 찍혀 있으니까 뭔가 부사적인 느낌이란 건 내가 알겠지만 그래서 문장을 절대 가운데서부터 보지 않는 거예요. 절대 어법에 밑줄 쳐 있으면 절대 여기서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모자이크 처리할 때 우리가 모자이크를 퍼즐을 맞출 때는 가운데서부터 맞출 수 없어요. 끝에서부터 맞춰놓고 하나씩 붙여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해져 있는 놈부터 다 정해놓고 나머지를 나중에 정하는 거죠. 나머지를 어떻게 먼저 정합니까? 이 자리가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no matter 그들이 birthday든 여기서 이게 celebration 그죠? 그게 birthday든 wedding이든 holiday든 간에 상관없이 음식 없이는 못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however는 역접일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but이라는 해석은 그러나라고만 해석하지 않거든요. but이라는 것은 또한이라고도 해석도 하잖아요. but also. not only but also가 그러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however가 꼭 역접이냐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 다음에 but을 우리가 또한이라고도 해석하고 그러나라도 해석하지만 이게 역접이라면 그러니까 역접의 개념은 앞 내용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사실인 줄 알았으나 그러나 잘 와서 보니 아니던데요 라고 앞 내용을 부정하면 역접이에요. 그죠? 또한이라고 하면 얘는 추가예요. 추가. 근데 그러나가 그렇게 쓰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얘들아 영어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 외국어니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될 수는 없어 라고 추가를 하잖아요. 강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강조도 하거든요. 강조도 해요. 강조도. 역접을 하지 않아요. 앞 내용을 부정하지 않을 벗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 however가 이제 어떤 개념이냐? 그러나 음식 그 자체만으로도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거 할 이유. celebrate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앞 내용을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역접의 개념이 아니라 아니에요. 강조의 개념이에요. 강조의. 그러나 음식만으로도 축하하기가 충분합니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강조의 개념이죠. 이런 애들은 얘를 빼버리면 강조일 때의 however 같은 경우는 문장 삽입을 딱 넣어버리면 이 문장과 이 문장 간에 그 앞뒤 내용이 반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리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역접은 위치 구하기가 쉬워요. 왜? 앞 내용하고 뒷 내용이 반대니까. 근데 강조하고 추가는 어려워요. 앞뒤 내용이 그러니까 이걸 감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눈여겨봐야 돼요. 그런 however는. 그러나 음식 자체만으로도 축하할 그런 이유가 충분하고요. 그 이유를 설명한 게 얘예요. 또 앞에서부터 whether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콤마 찍혀 있단 말이에요. 콤마. 콤마 아니죠. 여기 콤마죠. 여기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리가 또 whether가. 그럼 이 whether 어디 자리에 있어요? 이 whether 자리 어디예요? 어떻게 명사를 쓰고 나서 주어 동사를 또 씁니까? 이렇게. 나는 영어를 배웠다. 근데 앞에다가 승역 콤마 찍고 영어를 배우다. 뭐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부사자리예요. 부사자리. 그러니까 이런 부사자리에는 if를 쓰시면 안 돼요. if 안 되고요. 여기도 안 되고요. 여기도 if 안 돼요.
왜? 그거는 명사 자리일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목적어 자리일 때만 가능한 거라 여기서는 if를 whether로 바꾸시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접속사가 아예 틀려요. 기능이 아예 틀려요. 여기는 명사가 아니라 부사 자리라서. 맞아요? 그래서 영어를 무슨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어순의 언어. 영어에서는 누가 깡패다? 어순이 깡패예요. 어순이 다 결정합니다. 영어는 어순이 깡패예요, 진짜. 얘가 모든 걸 다 처리해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단어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자리에 따라서 해석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하물며 단어도 그러잖아요, 단어도. 우리가 동사에 ing 붙인 거를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어떻게 뭘로 구분해요? 동사에 ing 붙인 게 동명사다 분사다 어떻게 구분해요? 자리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자리 보고. 그래서 어순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영어는 그래서 어순을 왜냐하면 조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조사가 있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 놔도 과학적이죠. 그냥 어순이 막 바뀌어 있어도 막.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어순을 바꿔버리면 뜻이 바뀌어버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도 해석을 해보면 whether you like, 좋아하든 안 하든에 상관없이에요, 여기도. like trying unusual food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유수하지 않은 음식을 네가 도전해보는 거를 네가 좋아하든 안 하든. 예를 들면 이런 거. 그죠? 좋아하든 안 하든. 또는 just enjoy the learning about the foreign dishes. 다른 요리를, foreign dishes. 여기서 dish는 접시 아니죠? 요리죠. 이런 요리들을 learning, 배우는 거니까 learn about. 여러분 learn도 이 표현이 참 재밌는데 learn하고 자, know를 예를 들게요. 이 about이 무슨 어감이냐면 know하고 know about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혹시 요리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실까 봐. 이건 배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know하고 know about은 달라요. 예를 들면 do you know 세종 하면 뭐예요? do you know about 세종? 누가 맞아요? do you know 세종은 무슨 말이에요? 너 세종대왕하고 연락하는 사이니? 이런 질문이죠, 이게. do you know 세종은. 세종대왕이 누구인지를 아니를 물어보려면 누굴 써야 돼요? do you know about을 써요. do you know는 그 사람하고 적어도 핸드폰에 전화번호 하나 정도 있어야지 네가 쟤 아주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쟤에 대해서 아니? 쟤가 누군지를 아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about이고 learn about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learn about이 진짜로 그 음식을 배운다는 거예요? 맛본다는 소리예요? 그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는 소리예요, 저거는. 배운다는 게 아니라 진짜 요리하기. 이게 아니에요? learn about the foreign dishes를 할지 안 할지, 그죠? 네가 그냥 try 하는 것을 좋아하던, 먹는 것을 좋아하던 아니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한번 알아보는 거를 좋아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이 말이죠. 네가 먹는 거를 좋아하던 아니면 그 음악, 아니 그 요리를 꼭 먹어보지 않아도 알 수는 있죠. 그죠? 이 고추장이라는 것이 외국인들한테는 되게 신기한가 봐요. 매운 것과 단 거가 합쳐져 있는. 우리나라 음식에서는 약간 좀 매운 게 단 것이 많잖아요. 고추장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좀 단 음식인데 그 안에 매운 거 같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게 배우는 거. 그거이든지 간에 푸드 페스티벌은 held, 열립니다. 뭐 하기 위해. 문장이 다 끝났으니까 투부정사를 부사 자리로 해석한 거죠. 뭐 하기 위해? Celebrate the food traditions. 그죠? 음식에 대한 전통, 뭐 하는? Of the region, 그 지역의 전통을 축하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떤 지역? Where? 그죠? At the region. 그러한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take place. take place는 자동사예요. 발생되다인데 자동사예요. 수동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at the place가 빠져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where를 써야 되죠. the place, the reason만 빠져있으면
위치를 쓸 텐데 전치사 명사가 같이 빠져 있으니까 where를 써야 되죠. 그리고 그들은 일어납니다. 그 지역에서. 근데 얘가 이 앞에 있으니까 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열리는 그 지역의 음식의 전통을 축하하기 위해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Here are some 동사 주어 unique food festivals가 주어져. 그래서 이제 이런 some을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몇 개가 있습니다를 표현하려고 from A to B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from A from fish to fruit 그죠?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some 이게 좀 유니크라는 게 다양하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그래서 fish부터 fruit까지 그죠? 그 다음에 반찬까지 그래서 why don't you stop by and try some of the tasty food offerings를 한번 맛보시지 그러세요. 만약에 you have a chance 기회가 있다면 뭐 할? 여행. 여기서는 to 부정사고 여기서는 전치사죠. 여행을 갑니다. 어디로 여행 가요? To one of these reasons 그죠? 예래들 중에 한 지역을 뭐뭐로 갈 기회가 있다면 그죠? 또는 뭐 할 기회? Come up a festival 그죠? 네가 이거 할 기회가 있다면 come up은 meet by chance입니다. meet by chance by chance라는 것은 우연이죠. 우연히 만나다 까지가 다 첫 번째 지문이에요. 이게 이제 인트로덕션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망고 페스티벌 이렇게 망고가 좋아 망고 참 맛있죠. 이름이 왜 망고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망자가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라서 참 맛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게 두 개인데 그 중에 돈 때문에 가격 때문에 첫 번째가 집값이고 두 번째가 과일값. 여러분들 이제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물론 거기는 과일가 많으니까 망고 같은 것은 이렇게 보통 뭐 이렇게 팔죠. 이렇게 그냥 막 주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망고 하나에 얼마씩 파는지 알죠? 한번 가서 보셨어요? 우리나라 과일 가게는 굉장히 과일이 비싸죠. 우리나라 과일 진짜 비싸요. 근데 썸머와 망고는 go hand in hand가 손잡고 간다라는 것이 꼭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름과 망고는 뗄 수가 없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두 개를 복수로 봤죠. 이렇게 망고는 go hands in hand. 인디아에서는 반드시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손잡고 갑니다. 이 얘기니까. 그리고 인터내셔널 망고 페스티벌은 여기가 주어입니다. 페스티벌은 celebrate 동사입니다. everything about the mango에 대한 모든 것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거 오늘 요거 설명하고 숙제 내주고 끝낼게요. 내가 이거 딱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를 막 끝까지 그렇게는 안 하고 오늘은 저거 하나 하고 끝낼게요. 저기서 held가 뭐를 뜻한 거예요? 왜 held를 썼어요? 가운데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없던 소리죠. 그러니까 접속사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주어 동사를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접속사가 있었으면 썼겠지만. 그러면 원래 없었던 거냐?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요. 근데 왜 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분사라는 거를 내가 오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분사 구문까지 해서 숙제를 분사 구문으로 하고 관계대명사 전에 내가 먼저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분사가 이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도 저번에 한번 수업을 설명을 했으니까 이게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잘 보세요. 이것도 저번에 썼죠. 제가 선생님이 I lost my ring 이게 첫 문장. 이게 원래 이 문장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사준 거하고 My mom bought it하고 이렇게 두 문장.
이 다른 두 문장이 명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관계에 있는 두 문장을 연결하자. 이 개념이 관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를 이어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동사가 두 개니까 일단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접속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접속사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접속사를 넣은 게 1번이에요.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접속사를 개념입니다. 접속사. 관계대명사의 가장 1번은 접속사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 겹치는 명사를 한 문장에서 쓴다 안 쓴다. 예를 들면 우리가 something to drink 원래는 있어야 될 단어가 여기 뒤에 있어야죠. 이렇게 something to drink it이 맞지 않아요? 근데 왜 안 써요? 겹치는 거를 이렇게 두 번 쓰지 않더라 이거죠. 한 문장이. 그럼 얘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대명사를 잘 보세요. 쉽게 말하면 겹치는 명사. 겹치는 명사를 뭐하면? 생략하면 생기는 현상을 잘 보세요. 뒷문장에서 엄마가 사준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뭐 사준지 알아요? 몰라요? 이걸 생략해버리면 모르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줘야죠. 엄마가 사준 게 뭐예요? 엄마가 사준 게 뭐예요? 반지예요. 그래서 명사가 겹치는 명사를 생략하면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엄마가 사준 것이 반지라는 설명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러면 결국에 형용사라는 개념은 형용사라는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이 된 개념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겹치는 명사를 생략해서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역할이 앞에 있는 명사를 찾아간 거예요. 왜요? 얘가 없으니까 내가 알 방법이 없잖아. 엄마가 사준 게 뭔지를. 그래서 엄마가 사준 반지예요. 이렇게. 이게 분사구문하고 똑같아요.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분사구문을 안 외워도 돼요. 이게 가운데 있으니까 일단 내가 편의상 여기 끝으로 뺄게요. 자, held every year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여기에 빠진 게 뭐예요? 여기에 빠진 게. 애초에 주어 동사를 왜 뺐어요? 주어를 왜 뺐어요? 주어를. 얘하고 똑같아요. 겹쳐서 뺀 거예요. 겹쳐서. 그럼 그 주어가 어디에 있냐? 망고 페스티벌이에요. 그러면 망고 페스티벌이 여기 페스티벌 it이에요. it. 그리고 걔네들은 is held예요. 그죠? 매년 열린다에 접속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같은 문장에 주어를 두 번 쓰기 싫어서 얘를 1번으로 지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워버린 거.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주어가 같으니까. 그러면 명사를 생략해버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 열리는지를 알 수가 있냐고. 여기에서 주어가 없는데 무엇이 매년 열리는지 알아요? 몰라요? 매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매년 열리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를 뭘로 바꾼 거예요? 얘 때문에 얘. 형용사적 개념하고 똑같이 얘도 뭐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가 생긴 거예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예요. 그게. 얘는 접속사하고 주어를 그대로 동사를 그대로 살려놨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 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얘는 동사를 바꿔가지고 절이 아니라 구로 바꾼 거예요. 구로 바꾼 거예요.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분사를 사용한 구로 바꾼 거예요. 얘를.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바꾸면 is를 분사로 바꾸면 ising인가? ising 아니죠. being이죠. being. 그러면 being을 쓴 거예요. 이렇게 being을. 근데 뒤에 held가 있으니까 여기도 분사, 여기도 분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굳이 형용사를 이렇게 쓸 필요가 있냐 이거지. 얘도 있는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열리는, 매년 열리는 그 페스티벌은 celebrate 합니다로 바꾼 거예요. 그냥. 이해 갔어요? 다만 이 접속사가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라는 것은 조심해야죠. 부사절 접속사예요. 부사절이라서 얘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콤마 찍고 아무데나 지 맘대로 가요. 그래서 문장의 맨 앞에도 가고 문장의 맨 끝에도 가고 문장의 가운데도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부사절을 형용사구로 바꿔버린 게 분사구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분사를 쓰게 된 계기는 뭐다? 겹치는 명사를 뺀 거다. 왜 뺐다? 빼도 되니까 뺐다. 앞에 있으니까 뺐다.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좀 남겨두셔야 여러분들이 매년 열리기 때문에 또는 매년 열리므로 뭐뭐함으로 매년 열리는 그 망고 페스티벌은 망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축하해 줍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분사구문을 숙제를 조금 해오면 관계대명사에서도 뭐가 빠졌는지를 자꾸 보게 되라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둘 다 핵심은 뭐다? 생략된 애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능동이냐 수동이냐는 다음 문제죠. 이제 다음 문제. 생략된 애를 찾아라. 그래서 분사부터 숙제가 조금 나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부교재 제가 숙제를 이제 문법 숙제를 내드릴게요.